사람 이야기 10편. 태음인의 성정. 태음은 땅을 상징하고 음이 크다는 뜻입니다. 계절은 가을이고 사사는 거두어들이다. 사형은 무겁다. 사성은 슬픔, 사덕은 이로움이고 감각은 촉각, 맛은 신맛입니다. 땅형의 좌뇌형은 산형이고 우뇌형은 들형입니다. 지구상의 땅은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땅형은 가을로 작년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자녀를 키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덕이 이로움인 까닭입니다. 이로움을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다가오는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태음인의 마음에도 이런 속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형이 무겁다는 것은 태음인이 경거망동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태음인의 태도는 의연하고 당당하며 무게가 있습니다. 사성이 슬픔인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을 피하려는 것이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잃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감각이 촉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이 말은 태음인이 의심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꼼꼼한 것과는 결이 다른 성격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직하다는 것이 태음인의 특징입니다. 이제 땅형의 좌뇌형인 산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형. 팔교에서는 간산으로 그침을 뜻합니다. 그침이 산의 미덕이라는 말이죠. 팔성정에서의 산과 팔교의 산은 일치하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산의 미덕이 그침이라는 것은 참으로 통찰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산형의 사상은 거둔다, 무겁다, 그리고 슬픔입니다. 동물로는 곰에 해당합니다. 태음인의 감각은 촉각 즉 만져보고 핥아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태음인이 느리고 둔중한 이유가 됩니다. 산은 흙이 모여 쌓아 올려진 것으로 모은다는 뜻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은 산사태가 나 허물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무엇이든 잃지 않으려는 성질이 산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산형은 8가지 성격 중에서 가장 의젓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빈틈이 없고 믿음직한 성격입니다. 바다형도 당당하지만 산형에는 못 미칩니다. 바다형은 어딘지 모르게 성마르고 위압적이지만 산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에 믿음직하고 신중합니다. 사각으로 말하면 촉각에 해당하는데 이 감각은 다른 감각과 달리 접촉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4가지 감각 중 가장 느리기는 하지만 가장 정확한 감각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면이 조직사회에서 산형이 점수를 높이 받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이든 윗자리에 산형인 사람이 많습니다. 윗사람이 보기에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산형이 신뢰를 얻어 승진을 거듭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형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산형이고 지도부에 산형이 많으면 그 조직은 무겁고 느린 움직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지상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못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발전이 없고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모험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 쓴다는 것은 각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데 S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쓴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관상가를 옆에 두었다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람을 쓸 때는 능력과 함께 반드시 그 사람의 성격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산형의 강점은 모으기를 잘하는 것이고 약점도 모으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산형은 본능적으로 더 높은 산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산형의 미덕은 그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을 보면 그 위용을 보고 감탄합니다. 우리 인간은 높은 산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은 그치는 것이 산의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산 마터호른을 보고 우리는 경탄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아지면 흙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는 바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나무도 풀도 짐승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두쇠가 이런 모습입니다. 높은 산은 백두산이나 후지산처럼 눈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그 성질이 차가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산형이 냉정한 성격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산형이 높이만을 추구하게 되면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조병갑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조병갑을 통해 보면 그 당시 조선의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산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층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내고 권력에서 배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거를 통해서이니 반드시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데는 투표만큼 좋은 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동학이 그토록 꿈꾸었던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못 만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때로는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사람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팔성정에서 태음인이 갖추어야 할 심덕은 사양지심입니다. 산영은 그칠 줄 알고 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영의 사람이 이런 정서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성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배려적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면 최상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산영은 지리산과 같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넓어지려고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영의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리산처럼 낮고 넓은 산에는 여기저기 골짜기가 생기고 골짜기마다 온갖 짐승이 뛰어다니며 갖은 희귀한 식물도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이나 사람은 장래가 보장됩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포용력까지 갖추었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목적적 이타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합리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말들 하지만 어떤 사회든 반드시 목적적 이타주의가 동반되어야 살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지리산과 같은 사람이나 기업은 어떤 스트레스에도 강한 면역력을 가지기 때문에 창조적 경쟁력도 함께 지니게 됩니다. 산영을 생각할 때면 넓은 품을 가졌던 김구 선생이 생각납니다. 그의 인생은 한평생 나라를 위한 최전선에서의 투쟁이었습니다. 젊어서 동학에 투신하여 이대 교주인 해월 최시영을 직접 만나 황해도 접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동학의 이념으로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는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워 의기투합하는 독립운동가들과 대일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동학의 이념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원장 제3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입니다. 해방이 되어서는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온 힘을 기울이시다. 같은 민족의 흉탄에 생을 거두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승만의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광복 후에는 낮은 자세로 나라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호가 백범인데 마치 흰 호랑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실상 인즉 백은 백정의 백으로 조선시대에 동물을 도살하던 천민계급의 백자이고 범은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의 평생을 생각하면 정말 잘 지은 호인 것이죠. 언뜻 보면 백범을 투쟁가로 보기 쉽습니다. 산부령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그러나 백범은 산영입니다. 산영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범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었고 평생을 나라를 지키는데 몸을 바쳤습니다. 백범은 내정이 산영이면서 드령의 외정을 키워 지리산과 같은 산영이 된 것이죠. 산영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김구 선생은 그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범부는 자기를, 돈을, 가족을 지키지만 백범 선생은 나라를 지켰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같은 산영이지만 그는 자기를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해방 후 모든 비극적 사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보다는 오직 자신을 위해 친일파를 요직에 등용했고 그 후유증은 뿌리가 깊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영의 아름다움은 바로 김구 선생과 같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배려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말이죠. 그는 우리 민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1등 가는 문화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근대 사상가로 조선에 관심이 많았던 양계초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조선은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엄격하다. 이른바 양반이란 것이 있어서 나라의 정치상, 사회상, 생계상의 세력을 모두 독점하였던 것이다. 양반이 아니면 관리가 될 수 없었고 학업도 종사할 수 없었으며 사유재산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었다. 질적으로 말하면 조선에서 자유의사를 가진 자와 독립의 인격을 가진 자는 오직 양반뿐이었다.
저 양반이라는 사람은 모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을 하는 것으로 유일한 직업을 삼았다. 국민을 알기를 짐승과 같이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조금도 법률상의 보장이 없으며 관리에게 맡기면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어 각종 조세를 국가에 바치는 것이 백성에게서 취한 재산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합병조약이 발표되자 이웃나라 백성들은 조선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데 조선 사람은 기뻐하고 만족해했으며 고관들은 날마다 출세를 위한 운동을 하여 새 조정의 영예로운 벼슬을 얻기 바랐다. 무릇 조선 사람 1000만 명 중에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또한 하나 둘쯤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어찌 일률적으로 모두 멸시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류의 사람은 억만 명 중에 한둘에 지나지 않으며 곧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사회에서 중시되지 않았다. 대개 조선 사회는 음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항상 우수한 수에 놓여 있고 정결하고 자애하는 자는 항상 열세였다. 양계초의 글을 요지만 대강 추려보았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이기적 산영의 기운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이 되었는데도 기득권의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시험이라는 요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특권을 누린 세월이 6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 양반들은 백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권의식에 쩔어 도무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법조계는 산영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좌뇌형인 구름형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법무법인이 구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잔뜩 껴있는 높은 산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조이대, 직위원, 우인성과 같은 판사들이 그러합니다. 아마 자기들은 구름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판검사도 언론도 교육도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정의로운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험을 쳐서 판검사를 뽑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미덕은 오로지 공평하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울 기회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교과서를 외우고 법전을 외우며 시간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에 읽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육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없어져야 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그렇게 바뀌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불상현 3인부쟁, 가방 끈 긴 놈들을 숭상치 말라. 그래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니 사부지자 불감이야. 대저 뭐 좀 안다는 놈들을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못하게 하라.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 그런 기득권을 머리에 이고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을 바꾼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은 관성이 작동할 것이니 그동안은 우리 모두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합니다. 산영인 사람이나 기관이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워 김구 선생과 같은 사람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귀하디 귀한 모닥불영의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단군 조선의 홍익인간이 동학의 인내천이 우리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